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해외 증시 마감만 놓고 오면 크게 올라갈 만한 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S&P 500 지수가 200일선이 저항선에서 지지선으로 이제 바뀌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 마감이라면 시장이 적어도 빠질 정도 출발은 아니다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마감하고 나서 테슬라 실적이 나왔는데 평가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익이 예상보다 잘 나왔잖아요. 이익이 잘 나오고 이제 실적을 꾸준하게 봤을 때는 이제 사이사이 한 번 정도 역성장하는 국면이 없진 않지만 어쨌든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시간 외에도 주가가 5% 넘게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미증시 하락한 거를 상쇄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것 때문에 이제 국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응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불안한 요인들이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민간 소비, 수출 부진 이런 것 때문에 작년도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불안했는데 오늘 블룸버그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 금리 인상이 끝나는 그런 계기로 작동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나오면 나쁜 거를 좋은 걸로 덮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자꾸 만들어졌죠. 여기에 2차 전지에다 또 자동차까지 오늘 올라갔잖아요. 현대차, 기아가 최대 분기 실적을 냈다더라, 이런 어떤 내용. 이건 예상할 때 특징주로 분석이 된 기사였지만 실제로 실적 나온 것도 상당히 좋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또 자사주 소각까지 공개를 하면서 자동차주가 쭉 치고 나갔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춤했는데 그 틈을 2차 전지 자동차가 채우면서 지수가 이제 넉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하락장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긴 하지만, 어제 제가 그랜섬이 2014년도부터 하락장 얘기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콜라노비치는 작년도에 굉장히 강세장을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도 보면 추가 하락 가능성 낮다, 강세 보인다, 작년 9월까지 저랬어요. 근데 이제 작년도 4분기부터 이제 비관론, 부정론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비관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시장에서는 저 사람마저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작년도 4분기 이후부터 계속 같은 말 하던 사람들의 말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어떤 경고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이제 테슬라 좋고 자동차 좋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도 괜찮겠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게 200일선, 200일선을 2021년 9월에 이탈한 다음에 한 번도 돌파한 적이 없었거든요. 또 오늘 200일선을 돌파를 했어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온 게 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제가 오늘 야간 방송에서 이 얘기는 다시 자세히 할 것 같은데, 실시간 방송에서. 근데 이게 코스피가 저점 대비 한 16% 정도 올라왔거든요.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경기 침체다 뭐다 그래가지고 이전 고점이 어쩌고 2,500이 어쩌고 이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달러 차트입니다. 코스피 달러 차트인데, 달러 차트가 저점 대비 35%가 올랐어요. 35%가 올라가고 작년도 5월, 6월 이때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코스피가 어느 정도였냐면 2,600, 500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로 속고 있을 때 외국인들 환율 떨어뜨리고 주식은 끌어올리면서 국내 투자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끌어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침체니 뭐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 돈 예탁금도 빼가고 이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이제 니들은 그래라, 우리는 삼성전자 가지고 놀게,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강한 어떤 상승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제 월봉인데, 월봉상 계속 거듭 저항으로 작용했던 게, 이게 보시면 이제 60월선이거든요. 60월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맞고 떨어지는 형태가 됐었잖아요. 오늘 종가가 딱 2470 정도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딱 멈춘 건데, 여기서부터 또 ADR도 높아졌고, 그래서 조금 속도 조절은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사실 저는 오늘 조금 시장이 밀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냥 위클리 많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강하게 밀고 나가는데,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는 놓은 것은 사실이다. 조금 매물 소화는 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여기서 끝난다라기보다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물 소화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오늘 되게 많이 샀죠. 어제 오늘 합쳐서 보통 때 한 2주 매수할 돈을 이틀 동안 매수해 버렸는데, 양시장 다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수에 가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찝찝한 건 개인 투자자들이
콜을 왕창 사고 풋을 왕창 팔고 뭐 이런 형태로 간 거는 조금 찜찜함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외국인 투자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 계속 공들이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오늘도 두 개 합쳐서 한 2,700억 정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자동차가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주 매수 담고 있고, 반면에 뭐 인터넷주라든가 통신주라든가 게임주, 바이오 뭐 이런 류의 기업들은 이제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출, 경기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산다라는 거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자동차 쪽에 좀 몰입을 했죠. 기아, 현대,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특이한 게, 제가 공매도 비중이 되게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매도 비중이 거의 30% 정도 됐거든요. 근데 보통 공매도 그렇게 나오면 외국인들이 8, 90% 정도 되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은 상당 비중, 적지 않은 비중이 국내 기관이었어요. 예, 기관이 공매도 쳤다가 이번에도 좀 실패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게 보호해소 물량 풀리기 직전이라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쇼커버가 많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역시 2차전지, 2차전지와 이제 게임주 일부, 근데 뭐 게임주가 광범위하게 들어온 게 아니라 일부 정도 들어왔고, 그 외에는 이제 종목별로 좀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뉴스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것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을 이제 매도로 좀 바뀌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동신 세미캠이라든가 원익 IPS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좀 특징이죠. 그러니까 매수 들어간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산 것 같잖아요. 실제로 올해 오늘 날짜까지 포함하면 한 2조 1천억 정도 사들였거든요. 2조 1천억 정도 사들였는데 이게 많이 산 것 같지만 외국인 투자들이 2020년 이후에 매도한 게 31조예요. 예, 31조 팔았는데 이제 그 2조 원 정도? 그리고 작년도 4분기부터 따져놓고 봐도 한 3조 원 조금 더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과매수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매도했던 수량 대비 많이 산 건 아니라서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서 여기서부터 끝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좀 섣부른 거 아닌가. 그냥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는 거는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또 실시간 방송에서 자세히 해드리려다가 아까 제 차트하고 요 삼성전자 수급은 제가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실시간 저녁 방송에서 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후의 이슈는 저점 대비 테슬라가 50% 올랐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종목이라 테슬라가 여기다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주가 더 밀고 올라가는지 오늘 미증시에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FOMC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경계감도 작동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작년을 끝으로 안 올릴 수도 있다고도 봤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일주일 앞두고 좀 긴장감이 나오면서 일주일 정도 시장을 흔들지, 요거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4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잖아요. 이걸 경기 바닥으로 볼 거냐 침체로 볼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아직은 경기 바닥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요 구도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를 앞에서 한 번씩 언급을 드려서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시장을 짜장면 장세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 침체 가기 전에 실제로 반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한 2달 전부터 한 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일시적인 반등이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 직전부터 경기 침체가 2달째 되는 시점까지는 그러니까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짜장면 장세 아닌가, 무서운데 데려가기 전에 반등 한번 줬다가 때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은 하고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좀 저점 대비 상승폭이 너무 커서 또 외국인들 매수가 너무 세서 좀 저장세하고는 좀 다른가 보다라는 분석이 더 많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이어간다라면 뭐 짜장면 장세가 아니라 이제 좀 시장 자체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구도는 좀 계속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올해 증권사 그 지수 전망 밴드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한 곳은 이미 끝났어요. 올해 저 고점으로 예상했던 걸 넘겨버려가지고 상당수의 증권사가 2,600대 정도로 올해 상단을 봤는데, 이러다가 이제 1분기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지수 예측은 어려워요. 증권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다이나믹한 변수들이 많아서 저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예상 밴드하고는 항상 저건 볼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당장 수급이나
돌아가는 재료 이거를 좀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실시간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시간을 제가 특정을 못해서 뭐 오늘까지도 좀 제가 연습 삼아 하는 방송이니까 그냥 보이시면 그냥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릴라 리서치 카페에도 좀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좋은 자료들, 데이터들 막 이런 거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좋은 자료도 또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올려주시고 또 리서치 가입 안내 여기 공지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도 참고 좀 해주시면 예, 저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기업분석 보고서, 주식 강의, 다음에 동영상 방송, 오늘의 픽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까 많이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꼭 구독하기, 그리고 이제 좋아요. 좋아요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